우리 대구로 떠난 이제 윤서를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여러분 앞에 보면서 일단 색깔을 좀 넣어주세요. 색깔을 이제 선생님이 자주 리마인드 시켜줄 건데 초록색은 그 독해를 할 때 해석을 좀 하면 좋을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어휘어법, 선생님 할 얘기가 있을 때 어휘어법으로 좀 다뤄줄 거고요. 빨간색은 핵심 부분입니다. 그 문제 풀 때 이 빨간색만큼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 초록색은 해석을 좀 하면 좋은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어휘어법, 빨간색은 핵심적인 부분. 지호는 괜찮니? 아니야? 열이 많이 나왔어? 열은 안 나. 근데 몸이 안 좋군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또 바쁘더라고 애들이.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그럴 수 있지. 우리 승찬이 건강하구나. 되게 반팔 입은 게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위를 느끼고. 너무 추워요. 나이가 들었어. 긴팔을 입는. 아연이도 그렇구나. 아연이도 약간 추위를 타는 사람. 잘 적어주고 얘들아 밑에 좀 내릴게요. 1번의 아래쪽까지 하시면 돼요. 사실 1번 쉬웠어요. 1번 같은 경우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밑줄을 친 친구는 한번 읽어볼래요? 100쪽의 그 1번 지문 한번 읽어봐봐. 이거는 돼야 돼요. 이거구나, 그거 이렇게 떠올리긴 해야 선생님 얘기가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일찍 끝낸 친구는 뭐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풀었는지. 잘하고 있죠? 그래요. 다혜야,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보통 어떤 얘기였니? 한 두 문장 이렇게 요약하면?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와인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와인을 고를 때는 와인을 잘하는 친구가 고려야 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나눠서 완벽해요. 네, 너무 깔끔하게 해서 거의 끝났죠? 네, 잘했습니다. 저게 다예요. 위에 보시면은 일단 리서치 나오는 거 보면서 또 뭐 과학이나 실험, 연구 쪽이구나 라는 생각 들 거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 imagine을 여러분이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저런 게 나오면 예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imagine, 뭐 suppose, let's say 하면은 예시가 나오죠. 예시를 보면 되는데 지금 다혜가 잘 정리한 것처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요리사라고 생각해보고 당신 친구가 와인 전문가라 생각을 하면 이웃집 네이버가 와가지고 새로운 와인 뭐 얘기하고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와인 전문가가 더 정보 수집에 적극적일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 우리 서로 특성을 알고 있어. 난 이거 전문가고 쟤는 저거 전문가야. 그럼 같이 있을 때 누가 봐도 넌 저거 맡아. 내가 이거 맡을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빨간색쯤 오면 거의 완전히 이제 땅땅땅을 찍어요. 이 문제를 이제 거의 끝내버리는데 why bother 하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 문장. why bother. 서정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why bother.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면 좀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알았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은 표현이어서 굳이 왜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굳이 왜 그러나 꼭 적어주세요. Why bother? Why bother? You take part in 체육대회. 이러면 너 체육대회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굳이 왜 나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Why bother? bother 뜻 자체가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이거잖아요. 왜 귀찮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글을 이쁘게 써야 되니까 끝까지 문장을 잡아줬고 평상시에 회화체 그냥 캐주얼 잉글리시에서는 why bother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냥 뒤에 얘기를 다 한 거야. 굳이 왜 그래? why bother? 우리나라 말로 굳이 왜 그래가 why bother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어떠냐면 굳이 그 정보를 와인 엑스퍼트, 와인 전문가 옆에 앉아있는데 너가 들을 필요 있을까? 너가 열심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있을까? 라는 얘기고요. 사실상 이 글쓴이가 정리해줬죠.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저 말 못 알아들었을까봐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줍니다. likely, 정연아, likely가 무슨 뜻이니? 그렇지, 저거죠.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와인 전문가가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목표 자체가 1등급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위쪽에서 이미 좀 파악이 끝나고 여기쯤에서 이미 거의 답이 나온 상태로 마지막 확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만 정답이 나온다면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좀 크고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정답으로 1번 divide up cognitive labor인데 cognitive가 인지의 이런 뜻이니까 나눈다는 얘기예요.
너가 저거 인지해. 내가 이거 인지할게. 네, 오른쪽 갑시다. 이건 쉽죠? 오른쪽 가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구체 쪽. 이것도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앞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1번보다는 2번 오답자가 좀 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인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쪽이 주제 관련돼서 하는 거여서 인지 하는 거. 승찬아, 인지가 뭘까? 인지한다가 뭔 소리야? 그렇죠. 아는 거, 알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는 거든 듣는 거든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뭐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든 인지한다는 건 알게 된다. 그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디는 안경을 왜 벗었니? 공부에 대한 잘 보여서? 네, 괜찮아요. 잘했어. 안경을 쓰고 다니는지 몰랐었거든요. 최근에 좀 쓰고 다니고. 잘 적어 내려줄까요? 내려줄게요. 위에 거 다 쓴 친구들. 밑에 것까지 해주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뭔가 놓친 거 있을까 싶어서 알려줄게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 Better Together.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주면은 틀렸던 친구들도 이거였네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틀렸던 친구들은 몇 번 골랐는지 내가 한번 볼게. 다양하네. 할 수 있지. 자,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설명 들어갈게요. 2번 설명에서 보시면 Joint Cognitive Systems 이라는데 아리마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Joint Cognitive Systems. 그죠? 공동 인지 체계, 뭐 또는 합동 인지 체계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탈릭체 넣은 거 보면은 이 용어 자체가 이 사람이 꽤나 밀고 있는 핵심어라는 건 알 수 있죠. 첫 문장부터 나왔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여기 일반 구체라는 구조가 뭔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일반적인 일반화 또는 일반적인 개념 어떤 이론, 이름 같은 걸 던져놓고 얘가 구체적으로 뭘 나타내는지를 밑에 설명하는 게 일반 구체 이론이에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Treat a robot. 로봇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과 어떤 기계로 이루어진 한 팀의 부분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넌 로봇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인데 거기를 구성하는 너는 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Synergistic이 나와요. Synergistic은 사실 선생님도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Synergy. Synergy는 사실 좀 많이 볼게요. 서준아, Synergy가 무슨 뜻이야? 같이 해가지고 더 올라가. 그럼 저거예요. 이거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야 3이 되는 경우를 보통 얘기합니다. 얘랑 내가 너무 잘 맞아. 내가 얘랑 뭐 하기만 하면은 되게 대박 성공이 나. 그러면 우리는 시너지가 좋아 라고 하는 거죠. 아연이는 우리 지호랑 시너지가 좋니? 별로 안 좋은 거야. 둘 다 단어를 안 하고 괜찮아 하더라고. 계속 같이 빌고. 어쨌든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synergistic은 이제 TIC가 들어가면서 형용사형이 되죠. 시너지를 발휘하는 이 되면서 형용사가 될 뿐이고 뭔가 두 존재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플러스 표시해놨죠. 하나의 로봇과 하나의 인간으로 믹스팀, 같이 혼성 또는 혼합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 예시 self-driving cars. 근데 예원아 무슨 뜻일까? self-driving cars. 그렇지, 자동주행차, 뭐 자율주행차 이거겠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원팀인 거예요. 원팀. 아직까지의 단계를 생각하면은 뭐 그냥 로봇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고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을 하든 아니면 안전, 보안을 좀 봐주든 뭔가 팀으로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여기 중간쯤부터 다시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닌데 읽다 보면은 이해를 하면서 이쯤 되면 다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합동 인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접근법이죠. 이 접근법까지가 주어예요. 그것은 이 로봇들을 다루는데 뭐로써 다루냐면 as helpers 이걸로 다룬대요.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생각을 한대 로봇들을. 거기에 대해서 예시로 든 게 such as 뭐뭐와 같은 service animals입니다. 우리 좀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아연아 service animals가 무슨 뜻일까? 정확한 한국어 뜻은 몰라도 뭘 얘기하는 것 같아? 도와주는 동물.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동물. 우리가
조금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동물이 우리를 돕는 경우가 나도 많이는 안 떠오르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지. 맹인 안내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력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맹인 안내견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얘가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말하려서 그렇죠. 좋아요. 좋아. 여러분이 예측이 말할 때 이렇게 약간 텐션도 올리고 좋아요.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를 확실히 받는 동물들입니다. 우리한테는 헬퍼들이에요, 솔직히. sheepdogs는 뭘까요? sheepdogs. 발음이 좀. 자, sheepdogs는 이건 뭐예요? 얘는 양치기개예요, 양치기개. 양치기개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도 그냥 인스타 잠깐 좀 뭐 보답을 한 거지만 스위스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양치기개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 따라와라 아니면 내가 밀게 하면은 쭈루루 몰아가지고 밥 먹이고 강아지를 또 다음 스케줄로 옮기고 이거 사람이 하려면 또 어려운 일인데 양치기개는 이미 트레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처럼 로봇을 대하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의 어떤 그 본질입니다. 수아 안녕. 이제 오세요. 그럴 수 있지. 자 밑에 거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왜 1번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서준 선생님 미안해. 편안하게 빌려줘. 좋아. 혹시 모르는 거 있으니까. 없어요. 시험 잘 보고. 안녕. 운전 잘 다니세요. 미안하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제 Better Together 1번이 정답이었던 이유는 collaboration,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어떤 콜라보, 어떤 그 협동이라는 것도 있고 이 Better Together를 혹시 오늘 찾은 단어 중에서 바꾼다면 가장 잘 찰떡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 Synergistic, thank you. 저겁니다. Synergistic이 아마 얘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거는 고등학교 내신이 교육청에서 문건이 온단 말이에요. 문서가 와서 꼭 모의고사랑 비슷한 유형으로 내세요라고 많이 안내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요, 내신을.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 다음 좀 better together 그거를 설명하는 아니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세요. synergistic. 이거를 서술형으로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양지고 봤었죠. 한 달 전쯤에. 양지고에서도 서술형이 10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서술형이 실제로 킬러 문항이 돼요. 우리 반 중에서 사실 GTA 이상일 텐데 문법이 거의 다. 사실 선생님 지금 GTA인데 GTA만 해도 벌써 서술형 교재거든. 거의 다 서술형이 돼 있단 말이야. GH야 더 할 거고. 그러면 그 두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서술형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아마 내신에서도 서술형이 중요할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100일 보면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선생님 좀 오답률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겠죠? 막 다 맞았는데 너무 막 열 올려서 설명하기보다는 틀린 게 있는 부분일 때 선생님이 좀더 팁을 가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100일 같은 경우 잘 이제 밑줄 해주세요. 채점을 안 했나? 왜 안 했지 이때? 2번, 5번일 거예요. 정답은 2번, 5번. 두 친구만 안 했나? 왜 그랬지? 왔었는데. 그쵸. 잘한다. 도식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좀 주의 깊게 다시 읽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풀 때 읽는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해요. 뭔가 채점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시야나 시선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문제 풀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두세 번째 보는 거 같이 읽으면 최고죠, 뭐. 그냥 다 보일 테니까 답이. 이제 우리가 해설이나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은 이 글쓴이나 문제 출제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는지. 어차피 이것도 풀라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풀라고 만든 문제에는 어느 정도 룰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알아들으세요라는 게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막 오답률이 높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이걸 다 맞히면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오히려 좀 틀린 게 많네요. 2번이 좀 틀린 게 많고 6월 모의고사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거든. 102쪽은 애들이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 100일 끝나면은 6월 모의고사 변형을 할게요. 좀 읽고 있으세요. 다 한 친구는 읽으면서 내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 아까 다혜가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아주 좋았고
여러분이 한 지문을 벌써 문제 풀면서 한 번, 도식화하면서 한 번, 뭐 최소 2번 이상 읽었을 텐데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상윤아,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었니? 그냥 아이들이 응. 창작 같은 걸 발전시키려면 응. 미적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 잘 모르겠어요. 봐줄게요. 갑시다. 아마 이제 푼지 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must라는 애 동그라미 쳤었고요. only라는 애인데 두 단어 모두 must랑 only 모두 자기가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 그냥 마냥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주장을 할 때 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must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teachers 위주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이가 물론 독자가 여러 명 있겠지만 특히나 선생님들은 저래야 된다라고 must를 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특히나 여기 teachers가 they가 가리키는 애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they가 여기에 한 번 있고 밑에 하나 더 있는데 children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되게 꼬여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그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뷰티를 아이들이 보도록 선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they가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자기가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똑같이 평가하기를 바라는 미술 선생님은 애들의 미적 감각을 제대로 이제 함양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긴대요? 여기 중간에 나오죠? 획일성만 강조하게 되고 다 똑같아지는 거야. 얘가 아름답다 판단이 너무 똑같아지는 거야.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중간에 only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오직 어떤 경우에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냐면 only children who choose and evaluate for themselves. 이때 themselves는 children이죠.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알게 할 때 그런 아이들만 can truly 진정으로 그들 스스로의 미적 감각을 develop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이들이 미적 감각을 스스로 잘 발달시키려면 자꾸 판단을 주입시키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보게 해라 라는 거고요. 거의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 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Aesthetic development, 미적 감각의 발전은 takes place, 일어납니다. In secure settings, 굉장히 안전한 세팅값, 어떤 그런 옵션 안에서만 일어나는데 뭐가 없는 거죠. 밑에 프리는 공짜가 아니죠. 뭐가 없는 세팅 안에서만 미적 감각 발전이 있냐면 경쟁이 없거나 어른들의 평가, 어른들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없는 경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미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오른쪽을 적어주세요. 오른쪽. 그리고 지문마다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좀 알고 싶은 질문은 보통 그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오늘 여러분 시험 보면 알겠지만 쉽게 내려고는 하는데 나도 이제 초록색 이 문장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가 문장을 골랐는데 그게 내가 수업 중에 막 엄청 다뤄주지 못한 문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문장은 조금 해석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구문독해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구문독해 위주로는 수업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세요. 혹시 이 문장 해석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친구 앞에서 조금 보이는데 그 친구들 위주로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이쪽은 빈칸 문제고 빈칸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유형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순서 배열 유형 같은 경우는 클릭이 딱 한번 되고 나면 잘 안 틀리는데 그 푸는 룰이 되게 간단해서 빈칸 같은 경우는 은근히 나중에 고3 빈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에이스3 마스터가 돼도 좀 긴장하고 풀어야 돼요. 긴장하고 풀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보기가 다 영어라는 점이 일단 긴장할 포인트고요. 그리고 빈칸이 짧은 경우도 단어 하나인 경우도 생각보다 빈칸의 앞뒤 문맥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즘은 점점 그런 트렌드거든. 그 20번에서 24번 그 사이가 애들은 원래 다 가져가는 번호였어. 듣기를 하면서.
근데 요즘 트렌드는 20번에서 24번 안에서도 애들이 생각보다 감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감점이 많이 나오는 트렌드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글 읽을 때는 편해. 글 읽을 때는 역시 24번 안쪽이니까 쉬워. 근데 보기에서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최신 트렌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물론 알게 되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단어를 거의 써놨죠. 개체, 뭐 재산. 프로퍼티는 오늘 특징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2번 때 특징이 제일 좋고 재산, 특징, 성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어, 수반하다고요. 맨 밑에 크리에이터는 나도 뭐 많이 보는 단어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분화구를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써놨어요. 그럼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 설명하다 좀 적어줄래? Account for 설명하다. 서준아 미안. 필요 없어요? 머리를 바꿨거든. 똑같아. 좋아. 너무 무한해. 진짜 똑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모르는 건 없어요. 이론. 네 이거. 시험 잘 봐. 아니 근데 어. 그 문법 독해 시험을 내일 보면 안 돼요? 예, 그래? 네, 저 무조건 내일 보요. 안 그러면 지금 경우. 알았어. 이따가 수업 중에 한번 돼. 네. 여기 또 에이스트는 그런 거 없어요. 알았어? FN도 없어. 쟤 왜 내일 온다 그러지? 자, 여러분. 너무 고마워. 자, 갑시다. 여기 앞에 보세요. 2번 하다 보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은데 빠르게 끝낼게요. 자, 과학 지식은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곳이죠.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뭐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될 건 과학 지식이 뭘 못할까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저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뭔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읽다 보면은 보통 이 사람의 어떤 논리는 어땠냐면 과학은 어떤 자연 물체들을 뭐로써 보냐면 특정 클래스의 멤버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폭포, 얘는 뭐 바위, 얘는 뭐 지질학적으로 무슨 바위, 현무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주도에 갔더니 현무암 풍경이 너무 이뻐. 이걸 과학자한테 얘기하면 과학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왜 이뻐? 그냥 현무암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 중간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본론이 나와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벗이 생각보다 강한 얘기거든. 왜냐면 앞에 깔아놓은 것들은 어쨌든 역접이잖아. 한 번에 확 바뀐단 말이야, 트렌드가. 앞에 뭔가 얘기하던 건 따라가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여기부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내가 진짜 진실을 알려줄게. 이런 말투겠죠. 이때부터 열심히 읽어야 돼요. But this is not true. 언제 그러냐면 When we experienc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종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얘는 뭐 말이야. 얘는 뭐 땅이야. 뭐 얘는 하늘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시간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빛이 변하네. 노을이 지니까 이러네. 그 빛의 반사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의 분위기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빨간색으로 얘기하죠. 자연은 어떤 미적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있죠. 이 separate 됐을 때 분리가 돼서 개별적으로 너는 이 시기에 존재하는 이 장소에 존재하는 폭포구나. 저 불빛을 받는 5시 30분에 노을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는 폭포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개별적인 오브젝트로 판단이 되고 그때 어떤 이런 미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5번 설명하다라는 account for의 뜻을 아는 건 매우 중요했어요. 이걸 모르면 아마 좀 이상했을 거고요. 올바른 미적 감상, 자연에 대한 올바른 미적 감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은. 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혹시 자기 틀린 친구 중에 몇 번 골랐었니? 1번 골랐어요? Devalue the true beauty of Mother Nature. 자, 일단 이건 중요하네요. Mother Nature의 mother이 진짜 엄마라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그쵸? 이거는 대자연이에요. 대자연. 대자연을 이렇게 얘기하고 devalue가 무슨 뜻일까? 우리 아연이 devalue 무슨 뜻이지? 가치를 그치 감소시키다, 폄하하다죠. 그래서 뭐라냐면 대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폄하할 수 없다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빈칸이 지금 뭐였냐면 캐낫으로 뒤집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캐낫이 없었다면 저 말이 올 수 있죠. 근데 캐낫으로 뭐를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없다의 폄하였으니까 폄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평가 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평가를 더 높게 한다는 얘기니까 이중 부정이어서 말이 안 됩니다. 좀 그런 걸로 장난칠 때가 있으니까 어디서 끊어지는지 봐야 돼. 빈칸 앞에 단어가 캐낫이었다. 이미 부정이 붙어있다가 꽤 커요. 부정이 붙어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긍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6월 변형 해주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숙제 갑시다. 여러분 숙제를 적어주세요. 자, 1분 남았는데요. 숙제는 우리 그 102를 오늘 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도식화는 몇 번까지 했습니다. 101이요. 땡큐. 자, 도식화와 풀기를 102, 103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02는 이미 풀려 있을 테니까 그냥 도식화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103까지 풀기까지 해주세요. 도식화랑. 그리고 6월 변형은 좀 많이 풀자. 어디냐면 6월 변형은 12부터 18번까지 풀 거예요. 12부터 18. 네, 12부터 18번까지 풀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숙제를 적당히 냈다고 생각하고 그 단어 암기 좀 적어줄래? 왜냐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 단어 암기. 근데 내가 3번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날 뭐 그냥 좀